안녕하세요. 지혜 독서입니다. 요 근래 여행에 관한 책을 2권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여행기나 여행을 제목으로 하고 있는 책을 찾아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헤세의 인도 여행, 그리고 괴테의 프랑스 여행이랑 이탈리아 여행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여행은 2가지 버전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이탈리아 여행의 책은 이렇게 날짜 있고 내용이 있고 일기 형식처럼 일기를 읽는 기본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이렇게 큰 그림으로 되어 있는 이탈리아 기항책은 이렇게 컬러 그림이랑 같이 읽을 수 있는 특징이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그림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일기 형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유명한 작가의 작품처럼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소설로는 폴 오스터가 쓴 기록실러의 여행이 있고, 그리고 또 아멜리 노통부의 겨울 여행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목에는 여행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여행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책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다 꺼내면 책장 정리를 다시 해야 될 지경까지 갈 것 같아서 그 책은 꺼내지 않고 나중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여행은 생애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여행, 공간의 변화를 통해 겪게 되는 다른 경험과 다른 사고와 다른 깨달음과 다른 가치관 등, 여행은 확실히 사건을 일으키고 변화를 부르는 매개입니다. 그래서 작가들은 소설의 여행이라는 플롯을 이용하고 사람들은 그 소설을 공감하면서 읽습니다. 여행의 플롯을 통해 변화를 겪는 것은 소설의 주인공들뿐 아니라 실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행과 여행을 다루는 책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서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와 피코와이어의 여행하지 않을 자유를 읽으면서 오랜만에 꺼내본 책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책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읽은 책은 알랭 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입니다. 구성을 보면 출발, 동기, 풍경, 예술, 귀환, 이렇게 5개의 주제입니다. 각 주제에 대해서는 2개 정도의 소주제가 있습니다. 출발에서는 출발 시의 기대, 그리고 고려할 수 있는 장소들, 여행의 동기가 되는 이국적인 것의 로망과 호기심, 여행지에서 볼 수 있는 풍경에는 시골과 도시, 그리고 사막에 관해서, 또 여행지는 그곳이 어디든 그 지역의 고유한 예술적인 것을 느끼게 되는데, 예술에서는 그런 아름다움과 특히 남프랑스에서 지내며 그림을 그렸던 고흐와 연결지은 생각들을 써놓았습니다. 마지막은 귀환입니다. 다른 주제는 2개씩의 소주제를 갖고 있는데, 귀환에서는 하나의 소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의 이야기, 여행하는 자세로의 일상에 관한 글입니다. 여행은 생각의 산파이다. 움직이는 비행기나 배나 기차보다 내적인 대화를 쉽게 이끌어내는 장소는 찾기 힘들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과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사이에는 기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 여행은 생각의 산파라는 말에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여행은 생각을 낳습니다. 사실 교훈이 아니죠. 저는 깨달음과 교훈을 말하는 여행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책은 그에 딱 맞습니다. 유쾌하고 고지식하지 않으면서 지적으로 여행 자체의 여러 측면들을 논하는 기본으로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사진들도 첨부되어 있는데 아쉬운 것은 흑백이라는 점입니다. 귀환에서는 알랭 드 보통의 침실 사진이 있는데 거기는 그의 책장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을 갖고 있을까 궁금해서 살펴봤는데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글씨는 바이런과 에머슨 뿐이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작가들이라서 반가웠습니다. 저도 혼자 가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알랭 드 보통이 말하는 혼자 여행에 관한 생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자 여행을 하니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함께 가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도록 우리의 호기심을 다듬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특정한 관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어떤 측면이 나타나는 것을 교묘하게 막을 수도 있다. 나는 당신이 고가도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그들은 그렇게 위협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 동행자에게 면밀하게 관찰을 당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는 일이 억제될 수도 있다. 또 우리는 동행자의 질문과 언급에 맞추어 우리 자신을 조정하는 일에 바쁠 수도 있고 너무 정상으로 보이려고 애를 쓰는 바람에 호기심을 억누를 수도 있다. 그렇게 혼자 가기의 여행의 매력은 나 자신을 자유롭게 풀어놓을 수 있고 나 자신을 내 자신이 관찰할 수 있는 점에 있습니다. 여기 또 예술에 보면은 안내자가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고흐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그 장을 보면서 저는 고흐의 편지도 다시 읽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고흐의 편지 모음집은 이렇게 3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번에 다시 읽은 책은 첫 번째, 주로 테오와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놓은 1권입니다. 예전에 처음 이 고흐의 편지 이 책을 읽을 때 정말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화가가 고흐인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로 고흐를 꼽을 겁니다. 저는 고흐의 그림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그의 글을 읽고 나서 정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에 미친 사람의 모습, 가난해서 동생에게 의지하면서도 그림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글을 보면서 삶의 숭고함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나는 지금 남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처지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돈 부탁을 해야 할 입장이다. 당분간 그림이 팔릴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럴 때 가만히 앉아서 사색이나 하고 있느니 작업에 몰두하는 게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더 낫겠지. 테오야, 나는 미래를 예견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한다는 법칙은 알고 있다. 10년 전을 생각해보자. 그때는 모든 것이 달랐지. 환경, 사람들의 분위기. 그러니 앞으로 다가올 10년 동안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 해도 우리의 작품은 남을 것이다. 나는 내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을 테다. 더 적극적인 사람이 더 나아진다. 게으르게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느니 실패하는 쪽을 택하겠다. 또 어느 날은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림 한 점을 완성해서 돌아온 날이면 이런 식으로 매일 계속하면 잘 될 거라고 혼자 중얼거리곤 한다. 반대로 아무런 성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와서는 그래도 먹고 자고 돈을 쓰는 날이면 내 자신이 못마땅하고 미친놈이나 형편없는 망나니 혹은 빌어먹을 영감탱이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고뇌 속에 살면서 고흐는 늘 삶은 좋은 것이고 소중히 여겨야 할 값진 것이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고흐는 어디 먼데 거창하게 여행을 한 적은 없는데 진루에 갔다가 그것을 테오에게 쓴 글이 있습니다. 어쩌면 고흐의 여행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아름다웠다. 집이나 마구간, 양우리, 헛간의 지붕에는 이끼가 많이 끼어 있었다. 정면이 넓은 이곳의 집은 멋진 청동빛의 떡갈나무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황금빛을 띠는 녹색의 이끼, 붉거나 푸르거나 노란빛을 띠는 짙은 라일락 그레이의 땅, 자그마한 밀밭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맑은 녹색, 느슨하게 매달린 채 황금색 비에 소용돌이 치듯 휘날리는 가을잎, 그 속에 우뚝 서서 검은색으로 젖어있는 포플러 나무, 자작나무, 라임 오렌지 나무, 사과나무. 듬성듬성 서 있는 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듯 빛이 스며드는 게 보인다. 그 색채는 얼마나 인상적이던지. 고요하고 밝게 빛나는 하늘은 라일락 색조를 간신히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부유스름했다. 그것은 빨강, 파랑, 노랑이 떨리면서 반사되는 흰색이면서도 아래쪽에 있는 옅은 안개와 흐릿하게 뒤섞여 섬세한 회색빛을 띠고 있다. 화가가 보는 세상입니다. 밀밭, 하늘, 나무, 심지어 바람과 빛까지 모두 색채로 인식하는 고흐의 시선을 통해 마치 그의 그림을 보는 듯합니다.
그가 보는 세상은 예술 같습니다. 사실 이 고흐의 편지 이 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엄청 많은데 감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손댈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 참고로 만약 고흐의 편지를 읽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성림 씨가 번역한 책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번역가들에 비해서 문장을 잘 표현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에 말씀드린 알랭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로 돌아와서 이국적인 것에 대하여 부분에서 플로베르의 기성관념 사전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프랑스 부르주아지의 멍청한 편견들을 풍자적으로 분류해 놓은 풍자적 사전입니다. 다른 시선을 갖기는 여행의 묘미이자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악마의 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플로베르의 기성관념 사전에 못지않은 책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훨씬 파격적이고 풍자적입니다. 그 부분을 몇 군데 읽어드리면 기회라는 말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실망을 얻기 위한 즐거운 한때. 그리고 낙천주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추한 것까지 포함한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 특히 나쁜 것이 더욱 선하며 잘못된 모든 것이 옳다는 신념 혹은 교리. 그래서 낙천주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검은 것이 희다는 교리의 신봉자. 엉뚱하죠. 그리고 독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전응아 또는 위트 장애를 앓고 있는 모든 이들이 풍자라고 생각하는 것. 영구차, 죽음의 유모차. 외교, 조국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애국적인 기술. 철학, 허공에서 시작하여 아무 것에도 이르지 않는 많은 길들 중 하나. 출생, 재난 중에 으뜸이자 가장 끔찍한 재난. 충고, 친구를 잃는 수많은 방법들 중에서 바보가 특히 선호하는 것. 이 책은 굉장히 냉소적인 부분도 있기는 한데 풍자에는 냉소적인 부분이 있기 마련이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인정도 발견하게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말도 안 되는 사전이라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자는 이럴 줄 알았다는 듯이 넌센스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탁월한 사전에 대한 반대 의견들. 이어서 세 번째로 읽은 책은 서점 여행자의 노트입니다. 저자가 세계 여러 유명 서점들을 방문하고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서점은 파리의 부키니스트입니다. 센 강변에서 초록 천막을 친 일종의 노점 서점으로 3km에 달하는 거리에 240여 개의 서점이 있습니다. 각 판매자는 자신의 고유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분야에 맞춰서 고서적, 희귀본, 절판본 등 다양한 중고책을 팝니다. 전문성과 역사성 때문에 국가 보호 아래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금이 없다는 점, 이런 등등의 혜택들이 있는데 대신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면접 같은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네 책방이 많이 들어서는 추세입니다. 어쩌면 추세였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또 동네 책방 얘기가 많이 사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2, 3년 전에 연남동 쪽에 오종종하게 모여있는 개인 책방거리를 방문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 기대에는 못 미쳤습니다. 좀 더 특색 있고 개성과 전문성 있는 책방들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커피거리가 있는 것처럼 각자 전문성과 특성을 가진 책방들이 모인 책방거리가 생긴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에서 제가 했던 그런 이상적인 책방거리를 만난 것 같아서 반가움과 흐뭇함 그리고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세계 여러 유명 서점들을 엿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겁니다. 두께도 이렇게 얇아서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행에 관해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 서루의 책입니다. 여행자의 책. 폴 서루는 50년간 세계를 여행하고 40년간 여행에 관한 글을 써온 여행문학의 대가입니다. 유라시아 횡단기행, 중국기행, 낡은 파타고니아의 특급, 아프리카 방랑 등 엄청난 여행기를 썼고 그중 어떤 책은 알랭드 보통의 인생학교에서 읽을 책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소개하는 책은 다 알랭드 보통의 책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이 책은 총 27개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책에서 발췌한 여행에 관한 글들이 실려 있고 짧은 수필을 써놓기도 했습니다.
이 책도 단순하게 어떤 책이다 설명하기는 어려운 책입니다. 여행이라는 것이 방대하고 자유로운 것처럼 이 책도 방대하고 자유롭습니다. 이 책에 인용되어 써있는 아프리카 방랑 중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책 소개와 오늘의 지혜 독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떠난 당신은 다른 사람으로 돌아온다. 당신은 결코 갔던 길을 되돌아오지 않는다. 더 멋있고 의미 있는 말도 많은데 제가 잘 고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책은 여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념들이 모여있는, 개념들이 모여있는 총괄 서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여행에 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는 정말 폭넓은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정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이 또 다른 내가 되어서 돌아오는 노정이라면 책 읽기도 일종의 여행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혜의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